남가주가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비상입니다. 주택 30채 이상이 소실되고 주민 수만 명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허리케인 프랜신이 루이지애나를 강타하면서 카테고리 2등급으로 강화됐습니다. 25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토네이도 주의보의 영향권에 놓였습니다. 미국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통계가 다시 한번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집값과 월세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어서 금리 인하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TV 토론에서 처음 만난 해리스와 트럼프가 100분 동안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토론 내내 상대를 향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가 9.11 테러 추모식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해리스가 토론을 더 잘했다는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트럼프는 토론을 주최한 방송사가 편파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Brisket anyone?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 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남가주가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비상입니다. 주택 30채 이상이 소실되고 주민 수만 명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진 상태인데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연방 보조금 확보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하주은 기자입니다. 주택들 뒤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화마로 인해 하늘은 주황색으로 변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엔젤레스 구규림에서 발생한 브릿지 산불은 지금까지 4만 9천 에이커가 넘는 면적을 전소시키고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불로 주택 여러 채가 불에 탔습니다. We currently have 2,500 structures that are threatened by this wildfire. We have approximately 20 homes destroyed in the Mount Baldy area. We also have 13 homes destroyed in the Wrightwood area. 건조한 날씨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진화율은 0%에 머물고 있습니다. 샌 버나디노 카운티에선 지난 목요일 발생한 라인 산불로 4,800가구의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3만 4천 에이커 이상이 불에 탔는데 오늘 방화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샌 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은 용의자는 34세 저스틴 할스텐버그로 현재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대형 산불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월요일 시작된 에어포트 산불은 2만 2천 에이커 이상을 전소시키며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40-foot flames, it moving, changing every 10 minutes. Everything that's important in my car, and we're heading down the hill, and we just hope we're going to be unpacking and having a beer to that. 현재 서부 지역에서만 수만 명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늘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연방 보조금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허리케인 프랜신이 루이지애나를 강타하면서 카테고리 2등급으로 강화됐습니다. 연방 허리케인 센터에 따르면 허리케인 프랜신이 루이지애나 해안에 접근하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폭풍 해일과 허리케인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지속 풍속은 시속 100마일로 기록됐으며 폭풍은 시속 17마일로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경보는 루이지애나 해안선 대부분에 걸쳐 발효 중이며 루이지애나 일부 지역과 미시시피 지역까지 25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토네이도 주의보의 영향권에 놓였습니다. 한편 허리케인 프랜신의 영향으로 미국 남부에 있는 산유시설 일부가 폐쇄됐다는 소식에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미국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통계가 다시 한번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집값과 월세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어서 금리 인하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8월 미국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2.5% 오른 걸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 2월 이후 3년 반 만에 최저치입니다. 7월 2.9%에서 0.4%포인트 더 낮아졌고 전문가들 예상치 2.6%보다도 밑도는 수치입니다. 특히 생필품 가격이 안정된 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식품값과 옷값은 작년 가격에서 거의 오르지 않았고 에너지와 중고차 값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집값과 월세 비용 등 주거 비용은 1년 전보다 5.2% 오르면서 여전히 걱정거리로 남았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바뀌는 식품과 에너지를 빼고 계산한 근원 물가 상승률도 3.2%로 여전히 3%대에서 버텼는데 주거 비용이 그중에 70%를 차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물가가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주거 비용이 여전히 들썩이는 만큼 다음 주 금리 결정 회의에서 연준이 0.5%포인트 대신 0.25%포인트만 금리를 내릴 확률이 85%까지 올라갔습니다. 뉴욕 증시도 민감하게 움직였습니다. 장 초반엔 근원 물가가 여전히 3%대라는 소식에 일제히 떨어졌다가 오후 들어서 그래도 만족할 만한 결과라는 평가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My read on that is that it's skewing toward that 25 basis point cut. And so that's creating a little bit of tension in the market. 나스닥이 2.17% 뛰었고 S&P 500 1.07%, 다우도 0.31% 올랐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 대표 주식인 엔비디아가 8% 이상 오르는 등 반도체 주요 회사들을 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가깝게 올랐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관계를 거절하며 반항한다는 이유로 승객을 살해한 우버 기사가 체포됐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 경찰국은 지난 8일 퇴근을 하기 위해 우버를 호출한 30대 여성 찬티 딕슨이 우버 기사에게 총격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버 기사였던 프란시스코 발라데즈는 어제 경찰의 추격 끝에 성폭행과 살인 혐의 등으로 체포됐는데 사건 당시 용의자는 딕슨에게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총격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딕슨은 13살과 10살의 두 자녀를 둔 어머니였던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전직 교사가 불법 촬영으로 아동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최소 1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방 검찰은 지난해 2월 백맨 고등학교의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아동 음란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로 얼바인 경찰국에 체포된 전직 교사 38살 시우 콩씨시 최소 17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씻은 고등학교 화장실뿐만 아니라 학교 코치로 일하면서 텍사스에서 열린 대회 기간 동안 학생들이 머물고 있던 호텔 화장실에도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은 당시 교내 청소 직원이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하고 학교 측에 알리면서 발각됐습니다. 네, 대선 TV 토론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0분간 충돌했습니다. 두 후보는 서로 거짓말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팽팽한 기싸움을 펼쳤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다가가 악수를 청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손을 내밉니다. 미국 대선 후보 간 첫 대면이었습니다. 분위기는 금세 차가워졌습니다. 해리스가 트럼프는 부자 감세를 추진한다고 공격하자 트럼프는 해리스가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반격했습니다. 임신 중지를 포함한 생식권 문제를 놓고는 서로 거짓말을 한다고 몰아붙였습니다. You're going to hear a bunch of lies, and that's not actually a surprising fact. Trump abortion bans that make no exception even for rape and incest. What she says is an absolute lie. I'm not in favor of abortion ban, but it doesn't matter because this issue has now been taken over by the states. 트럼프는 남부 국경 문제를 파고들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불법 이민자가 크게 늘었다며 이들이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는다는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They're eating the pets of the people that live there. And this is what's happening in our country. Said kill the bill. And you know why? Because he'd prefer to run on a problem instead of fixing a problem. 외교 분야에선 해리스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또 언급했습니다. 김정은 같은 독재자들이 트럼프를 응원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He exchanged love letters with Kim Jong-un. They're so clear. They can manipulate you with flattery and favors. And I don't like to use the word afraid, but I'm just quoting him. China was afraid of him. North Korea was afraid of him. 토론 직후 CNN 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해리스가 잘했다는 응답이 63%, 트럼프가 잘했다는 응답은 37%였습니다. 네,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과의 토론 때는 67%가 트럼프 손을 들어줬는데 이번엔 63%가 해리스가 더 잘했다고 했으니까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정밀한 조사는 아니었지만 해리스가 선전했다는데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화를 돋우는 전략이 성공했다는 분석이 많았는데 해리스가 던진 미끼를 트럼프가 모두 물었다는 겁니다. 첫 데뷔전을 무사히 마친 만큼 주춤하던 해리스 지지율 상승세에 다시 탄력이 붙을지도 주목됩니다. 토론 뒤 두 후보는 서로 자기가 더 잘했다고 했는데 특히 트럼프는 3대1로 싸웠다고 논평하기도 했습니다. 앵커들까지 해리스 편이었다는 뜻입니다. This was my best debate. I thought it was very good. I thought she was very weak on foreign policy. I think that we think today was a good day, and it kind of was. 네, 토론 직후 해리스 캠프는 두 번째 토론 준비가 돼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1차 관문을 잘 넘어서인지 자신감이 붙은 모습인데 트럼프 쪽은 공정한 방송이라면 생각해보겠다면서도 일단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2차 토론이 성사될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뉴욕타임스와 CNN 등의 팩트체크 결과를 보면 트럼프 발언은 20건에서 30건 정도, 해리스 발언은 10건 미만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해리스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했는데 스위프트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2억 8천만 명에 달하고 지난해 타임즈 올해 인물에 선정될 정도로 인기가 엄청나서 팽팽한 선거 판세에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주 캘리포니아 지역을 방문해 기금 모금 행사와 기자회견을 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일 LA를 방문해 기금 모금 행사를 갖는데 행사 티켓은 $3,000에서 최고 $25만 달러까지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는 이어 13일에는 렌초 팔로스 버디스를 찾아 자기 소유인 트럼프 내셔널 골프 코스에서 기자회견도 개최합니다. 렌초 팔로스 버디스 지역은 최근 집안 침하로 인해 일부 지역의 가스와 전기가 끊긴 상태로 주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곳입니다. 네, 어제 첫 TV 토론에서 맞붙은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가 9.11 테러 추모식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해리스가 토론을 더 잘했다는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트럼프는 토론을 주최한 방송사가 편파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납치 여객기 자폭 공격으로 수많은 희생자를 낸 9.11 테러 23주기를 맞아 미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계 무역센터 붕괴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뉴욕의 추모식엔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트럼프 두 대선 후보가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전날 밤 첫 토론에서 격돌했던 두 후보는 가벼운 악수를 나눈 뒤 함께 묵념을 올렸습니다. 국가적 추모일을 맞아 양측 모두 공개 유세는 없었지만 각자 어제 토론 승리를 주장하며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I think that's what Kamala Harris did so well last night, is she was really trying to connect with the American people. Yeah, we had a great debate. We had great poll numbers on the debate, and we enjoyed it. 하지만 해리스가 우세했단 미 언론 평가와 여론조사 결과에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토론을 주최한 ABC 방송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등 언론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해리스가 이겼다는 전문가 견해에도 불구하고 이번 토론이 중도층에게 해리스에 대한 확신을 주지는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후보는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의 생크스빌에서 열린 추모식에도 참석해 표심 잡기를 이어갔습니다. 해리스 트럼프 간 2차 토론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월즈와 벤스 부통령 후보 토론이 다음 달 1일 열립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Brisket anyone?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 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Kia, movement that inspires.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아이, 어깨 아파? 아이,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뉴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뉴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 브라보 마이 우메켄. 재외동포청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별도의 앱이 필요 없는 데이터 채팅, 즉 웹챗으로 민원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외동포 365 민원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적자나 재외동포는 인터넷만 연결되면 웹챗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재외동포 365 민원 콜센터나 재외동포 365 민원 포털에 접속한 뒤 로그인 없이 민원 상담을 하면 됩니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지난해 출범한 민원 콜센터를 통해 365일 24시간 5개 국어로 전화 민원 상담을 실시 중이며 카카오톡 상담과 데이터 통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연방 하원 47지구 결선에 진출한 데이브 민 가주 상원 의원이 유력 주류 언론 LA타임스의 공식 지지를 받았습니다. 데이브 민 선거 캠프는 LA타임스가 연방 하원 47지구에서 데이브 민 의원을 최적격 후보로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LA타임스는 민 의원이 오랜 공직 경력은 물론 낙태와 환경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고수해왔고 뛰어난 정치 역량을 보여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데이브 민 의원은 11월 결선에서 연방 하원 자리를 놓고 공화당의 스캇 보 전 가주 하원 의원과 치열한 선거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얼바인과 헌팅턴 비치, 그리고 코스타 메사 등을 포함하는 연방 하원 캘리포니아 47지구는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한인 등 아시안 유권자 비율이 19%나 됩니다. 코웨이 USA 직원들이 추진해왔던 노동조합 설립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연방정보독립기구인 전국노동관계위원회는 코웨이 노조 설립안 3차 개표를 진행해 찬성 70표 대 반대 71표로 최종 마감됐다고 밝혔습니다. 코웨이 USA 측 박수영 변호사는 노사 양측 모두 개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투표 결과에 공식 인증 절차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코웨이 USA 직원들은 지난 2022년부터 노조 설립을 추진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노조 설립을 지원한 CRRWU의 위법 행위 등으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일부 직원을 중심으로 노조 결성을 추진했던 한남체인 LA지점도 지난 12월 NLRB 개표에서 마켓 직원들의 반대로 설립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2달 전 허리케인이 미국 남부 지역을 덮치면서 38명이 숨졌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슈퍼컴퓨터는 허리케인이 미국 아래쪽인 멕시코에 상륙할 걸로 원래 예측했지만 이런 예상과 달리 허리케인은 방향을 북쪽으로 틀었습니다. 이 진로를 정확히 맞춘 건 구글에서 만든 AI 기상 예측 모델이었습니다. 이걸 두고 수천억 원짜리 슈퍼컴퓨터보다 수천만 원 하는 인공지능 모델이 더 낫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AI 기상 모델을 개발한 과학자를 홍영재 기자가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일주일 전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AI 기상 모델이 예측한 한반도 날씨입니다. 12일 2mm 이하의 비가 전국적으로 내리다 남부지방을 끝으로 그칠 거란 예측입니다. 오늘 나온 기상청 예보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 모델은 유럽 중기기상예보센터의 40년치 날씨 데이터를 학습했습니다. 딥마인드 연구 책임자는 수많은 방정식을 계산하는 슈퍼컴퓨터보다 AI 기상 모델이 시간과 비용을 압도적으로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Can make a 10-day forecast in less than 1 minute on a computer chip of basically this size. I can hold it in my hand. It's very small.
While traditional approaches, they would take typically an hour on a supercomputer the size of a bus. 온난화로 인한 잦은 기상 이변으로 날씨 예측이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AI 모델은 최소한 단기 예측에선 더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고 자평했습니다. What we show is that the model is better on more than 90% of the thousands of variables we've compared to, and that's with respect to the top deterministic operational model in the world, which is the model from the European Center. 아직 한계가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AI가 아직 에너지 보존 법칙 같은 물리 법칙에 대한 학습과 이해가 부족해 장기 예측의 정확도는 떨어진다고 합니다. Conserving those quantities is very important for the prediction to be stable and kind of accurate. We get to AI model that can go even further, maybe even climate, but that's for future research. 기후 변화가 농업 생산량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쳐 2060년까지 연평균 38조 달러, 약 5경 원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거란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기상 예측에 대한 상업적 수요도 그만큼 커질 거란 의미입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중국 화웨이 등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이런 이유로 앞다퉈 기상 AI 모델을 개발하고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습니다. SBS 홍효재입니다. 한국에선 어젯밤 서울 동부간선도로 수락 지하차도 입구에서 철거 중이던 구조물이 떨어져 작업자가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한때 차량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서울 고려대학교 앞에선 도로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고려대학교 앞의 한 도로. 안전통제선이 쳐 있고 그 안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차량이 지나던 도로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집안 치마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움푹 패인 도로는 현재 보수공사 중이고 주변 차선은 통제됐습니다. 사고 당시 구멍의 크기는 가로, 세로, 깊이 모두 1m 미만인 걸로 전해졌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깊이 파봤는데 지금 특별한 원인이 지금 안 나와가지고요. 땅을 지금 많이 파봤거든요. 거의 3m 가까이. 서울시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오전 내로 도로를 복구해 차량 통행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달리는 트럭 위로 갑자기 철골 구조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어젯밤 10시 15분쯤 서울 동부간선도로 수락 지하차도 입구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방음터널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한때 소방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가 있어서 대응 1단계 걸었습니다. 차량 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크레인 차량에 타고 작업 중이던 50대 남성 등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철거 작업이 끝나기 전까지 도로의 양방향 차량 통행을 통제하기로 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SBS 신용식입니다. 30년 만에 가장 강한 태풍이 덮친 베트남의 인명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홍수와 산사태로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이 300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수도 하노이는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수와 산사태가 휩쓸고 지나간 베트남 북부 라오카이성. 현장에선 시신 수습 작업이 한창입니다. 사망자 가족들은 오열하고 향을 피우며 넋을 기리기도 합니다. 산사태가 마을을 덮치면서 10여 명이 구조됐으나 22명이 시신으로 발견됐고 약 70명이 아직 실종 상태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베트남 북부 지역을 강타한 태풍 야기는 이미 지나갔지만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홍수와 산사태가 잇따르면서 곳곳에서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는 155명, 실종자도 141명에 이릅니다. Lụt này là quá là nguy hiểm luôn và ào ạt đến, nói chung là đến nhanh quá. Mọi người thì cũng chủ động được rồi nhưng mà vẫn không thể sơ tán được kịp hết. 하노이시 당국에 따르면 하노이에선 어제 오전에만 약 7에서 27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12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또 호안기엠과 테이호, 바딘 등 하노이를 흐르는 홍강과 인접한 주요 지역 곳곳이 침수돼 주민 수천 명이 당국이 마련한 임시 대피소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산간 지역 등에선 아직 산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 피해는 더욱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SBS 하정은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장악한 러시아 본토에서 반격에 성공해 일부 지역을 되찾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영국의 외교 수장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 중인데 우크라이나가 요구하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이 장악한 본토 쿠르스크 지역에서 반격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현지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현지 시간 11일 이틀에 걸쳐 쿠르스크 지역에서 10개 마을을 해방시켰다는 러시아 체첸공화국 사령관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군사정치 부국장을 겸하며 쿠르스크 전투에 참여 중인 알라우디노프 사령관은 적군이 많은 사상자를 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다만 러시아 국방부와 우크라이나군은 그의 언급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과 영국의 레미 외무장관은 함께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찾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신임 외무장관을 만나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면담을 진행합니다. I think sends a very strong message that we're committed to Ukraine's success, committed to Ukraine's victory. 서방의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이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러시아는 서방의 장거리 무기 사용 제한을 풀기로 이미 결정한 것 같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공격에 자국산 무기를 사용하는 걸 허용하고 있지만 확전을 우려해 장거리 미사일 사용에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우입니다. LA 시의회가 노후된 하수도 시스템 정비를 위해 하수도세를 인상하는 안을 승인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급변하는 미국 경기를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는 오는 18일과 19일 현재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거나 창업을 계획하는 예비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경제환경 트렌드와 디지털 마케팅 전략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LA 한인회가 푸드뱅크 행사를 개최합니다. 한인회는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200명에게 감자와 딸기, 배 등 계절 과일과 야채를 나눠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LA 카운티 2지구 홀리 미첼 슈퍼바이저의 후원으로 쌀과 신라면도 주어지게 됩니다. LA시의 하수도세가 10월부터 22% 인상될 전망입니다. LA시의회는 노후된 하수도 시스템 정비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하수도세를 22% 인상하는 안을 승인했습니다. LA시장이 승인에 시행될 경우 오는 10월부터 1인 가구 2개월 평균 하수도세는 기존 $75 40센트에서 $92 8센트가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뉴욕주가 과속 차량 인식 주간을 맞아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캐시 호쿨 주지사는 뉴욕의 모든 운전자가 안전한 속도를 유지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과속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매년 20여만 명이 찾는 귀네 카운티 페어가 오는 12일 개막됩니다. 9월 22일까지 계속되는 귀네 카운티 페어에는 관람차와 다양한 놀이기구, 가축쇼, 다양한 음식들이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박람회도 투명 가방만 허용되고 18세 미만 어린이는 부모가 동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줄을 매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번지점프.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야 쉽게 엄두도 못 낼 도전인데요. 이 번지점프를 자동차를 타고 시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크레인에 매달려 까마득한 높이까지 올라간 자동차가 거침없이 아래를 향해 떨어집니다. 차체에는 탄성 있는 안전줄이 단단히 매달려 있는데요. 프랑스에서 펼쳐진 자동차 번지점프 도전 현장입니다. 65m 높이에서 한순간에 허공으로 던져진 자동차는 빠른 속도로 추락하면서 아찔한 볼거리를 탄생시켰는데요. 심지어 운전석에 한 남성이 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치 액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데 이 도전으로 세계 신기록까지 세웠다고 하네요. 복권을 파는 한 노인의 옆으로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접근합니다.
몇 마디 말을 건네며 복권을 사는 척 하더니 노인의 복권을 모두 낚아채 달아나는데요. 베트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노인은 복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손을 뻗었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기까지 했는데요. 현지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남성을 뒤쫓았고 하루 만에 체포에 성공했습니다. 남성은 마약 밀매, 절도 등의 전과 3범이었다는데요. 노인을 내동댕이 치며 빼앗아갔던 복권은 단 한 장도 당첨되지 않아서 인근 개울가에 던져버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무인 단속 카메라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애초에 걸릴 만한 행위를 안 하면 되는 건데 황당한 꼼수로 대처에 나선 사람들이 포착됐습니다. 중국 윈난성 쿤밍의 한 도로입니다. 짐을 잔뜩 실은 트럭이 도로 한쪽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고장이라도 났나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웬 남성이 트럭 앞에서 걷고 있습니다. 단속 카메라가 있는 걸 보고 과적 사실이 적발될까 봐 몸으로 트럭의 번호판을 가린 건데요. 영상이 확산하자 위험하고 황당한 아이디어라며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꼼수에도 불구하고 현지 당국은 해당 트럭의 운전자와 번호판을 가리고 걷던 남성을 찾아내 벌금과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3남매가 부모님과 함께 뱃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물에서 물고기가 튀어올라 이들을 덮칩니다. 미국 켄터키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아이들은 겁을 먹긴 했지만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나들이 나왔다가 이게 웬 날벼락인지 깜짝 놀라긴 했지만 조금만 더 크고 나면 웃고 넘길 추억으로 남겠죠?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로 213-468-1000번.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아이, 어깨 아파? 아이,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뉴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뉴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 브라보 마이 우메켄.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